안녕하십니까. 현대증권사 양석센터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대단합니다. 상당히 놀라운 측면도 좀 있어요. 사실 우리 증시도 지수 부담이 있었던 터였었고, 사실 수급을 보면 지난주까지 외국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 또 기관들은 오히려 수비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탄력적으로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 됐던 건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는 그를 무시하면서 자, 미국 증시 못지않게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바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을 세심하게 좀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주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그날그날의 시장 상황, 그 중에서도 수급과 판도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역시 이 시장의 최고의 주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전혀 늦지 않았죠. 그런데 어찌됐든 삼성전자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미래의 가치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오늘 특별히 2차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또 비메모리 반도체 주들이 힘을 내고 있죠. 2차전지 전반에 걸쳐서 간단하게 요약을 할까 합니다. 거기 해당되는 종목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삼성 SDI가 가장 중요하죠. 삼성 SDI, 또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스, 그리고 SKC 같은 종목들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는 우리 추천 종목입니다. SAP의 반도체를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시간이 좀 되거나 하면 넷페스나 또는 SNS텍 같은 종목도 또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본론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저희 안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체험 VIP를 현재 VIP 회원을 모집합니다. 원래는 정회원은 12개월에 500만원, 6개월에 300만원, 결코 싸지가 않죠. 그거 부담이 되실까봐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끔 제가 3개월 100만원에 100만원으로 정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오후 문자 2번, 추천주, 주도주 브리핑 별도로 또 문자를 드리고요. 거의 이 부분은 정회원과 비슷한 정도의 서비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되면 보유 종목 진단을 통해서 종목 교체나 추가 매수 결정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현대차연구소 계좌번호 140-009-750-158 이쪽으로 입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금되면 010-2420-0553 번호로 성명 문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 상황은 그런 거죠. 미국 증시부터 봐야 되는데요. 미국 증시가 사실 많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 별반 특별한 건 없어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갑자기 늘었다는 건데 그것은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또 현재 유럽과 무역 협상에서 낙관적인 발언이 나왔다 하는 건데 사실 그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내용이라서 역시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미국 증시는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중국의 2019년도 작년에 GDP 성장률 6.1% 나왔다는 건데 사실 예상보다는 0.1%포인트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악재이긴커녕 오히려 예상을 충족했던 이유로 해서 호주로 작용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런 걸 보면 뭐 우리 증시에도 그런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악재가 있어도 그 악재에 상당히 둔감하거나 또는 그 악재가 오히려 호주로 둔갑을 해서 지수를 한 단계 더 들어 올리는 그런 모양새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수 부담이 상당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격도가 역사적으로도 지나칠 정도로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조정을 받을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초강세장이라는 거죠. 또 그것을 꺾을 만한 그 어떤 악재도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너무 지수 조정을 의식하지 말고 그냥 가자 하는 그런 관점인데요. 일단 그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오전 11시 50분인데요. 1,0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규모를 봤을 때 아주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약간은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하는 건데, 역시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쪽은 순매도로 해요. 시장 전체를 다 좋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선물 쪽이 대단합니다. 3,700개. 이 정도면 이 시간에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간상으로도 그 규모가 의미가 있지만 그 방향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술 부담을 의식하는 듯 선물 쪽은 오히려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순매수로 그 포지션을 바꿔서요. 스탠스를 완전히 바꿨죠. 이것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기술적인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미국 증시 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조정은 의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의 포지션을 좀 바꾼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대단하죠. 기관들이 보통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기관들은 보통 매도를 합니다. 그에 대응한다는 거죠. 선물 쪽은 그렇게 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할 때 기관들은 순매도를 함으로써 전체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물 쪽은 달라요.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터에 기관들은 그 전과 달리 사실은 금년 들어 기관들은 12거래일 연속해서 계속 매도를 해왔던 터입니다. 잠깐 볼까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1월 2일부터 기관들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12거래일 연속 누계 3조 7천억 원, 3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 정도 대규모로 천억 단위 이상으로 계속 매도를 했던, 하루에 3천억씩 매도를 했네요. 그렇게 대규모로 매도했던 기관들인데요. 그런 현재 기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96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죠. 또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ETF 등의 당연한 기계적인 매물이 나올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재 시장이 강하다는 걸 현재 기관들도 인식을 하고 시장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금융투자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특이할 만하지만 어찌됐든 시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판도를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맹위를 떨치고 있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미국의 나스닥 못지않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 나스닥의 가파가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개념으로 같은 개념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개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SK하이닉스도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LG전자도 바닥을 찍고 다시 눌림목상도 올라오고요. LG 이노텍 좋아요. 또 삼성 SDI 좋고요. 또 특히할 만한 것은 포스코 같은 종목들도 올라가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전세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LG화학이 뜨는 것도 2차 전지도 있지만 그런 맥락선상에서 도움을 좀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하는 거고요. 또 현재春제 연휴가 얼마 안 남았죠. 또 그런 측면, 최근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화장품 관련주 또 지금 면세품 종 관련주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단기 추세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종목도 그렇고요. 한국 콜마나 또는 현재 호텔신라 같은 종목, 이런 약간 빠지고 있는데 눌림목 저점에서 노려볼 만한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역시 바이오주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종목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고 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일관성도 떨어지고 말이죠. 보편성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들 종목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정 종목, 우리 종목으로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만 보시면 된다 하는 말씀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IT 쪽을 보게 되면 현재 검사 장비 쪽으로 테크닉이 계속 뜨고 있고요. 상당히 많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소재 쪽으로 솔브레인은 약간 지금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되겠죠. 동진 세미캠이 약간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SKC 포롱 PI, 폴리버 퐁 소재와 관련돼서 이 종목이 또 지난 4분기 실적 좋게 나오고 해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장비주들은 꾸준합니다. 유진테크 꾸준하죠. 테스 꾸준합니다. 그리고 또 원유 IP도 꾸준하고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오늘 제가 드릴 2차 전지 관련주 푸드코 케미컬 탄력 쪽이죠. 일진 머티리얼스 좋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 좋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 2차 전지가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돼서 현재 테스나가 날아갑니다. 또 네페스도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의미 있게 보인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뭐 SAP 반도체, SAP 반도체도 여기 있네요. 15%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 종목은 너무나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정도. 시장의 판도가 어디로 기결되는, 어디에 힘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뭐, PSK도, 대단 식각 장비, 세종 장비 쪽이죠. 그리고 FST, 이건 펠리클과 관련돼서, 또 현재 SNST, SNST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국내 유일한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업체다는 거죠. 위솔루션보다도 또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마킹 쪽입니다. 뭔가 반도체 장비나 부품 소재 쪽에서 어떤 독보적인 존재들은 실적 현재 당장은 나쁘더라도 그들 종목은 크게 주목받는 그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건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SNS텍, FST, 이오테크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은 거의 독보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 그것도 짧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추세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특색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이 종목 2차 전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서 삼성전자 미래가치 유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차트를 켜놓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요. 일단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본다 했을 때 메모리 반도 D램이나 낸드의 지금 판매 가격이 작년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좋아요. 바로 그 흐름에 같은 맥락에 있는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같이 올라가죠. 삼성전자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그것도 주요 분야입니다. 거기에 1위에 등극할 것을 노리고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 부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조만간에 아마 빠르면 내년 정도에 이미지 센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2위입니다. 1위로 소진을 제치고 2위로 등극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있다 보면 차량용 반도체 부분 지금 NXP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1위 업체 NXP를 인수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인수가 성립되면 바로 1위로 올라갑니다. 그 추후 단계적으로 AP 부분, 현재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쪽이죠. 스마트폰,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통신 칩 부분, 또 GPU, 그래픽 칩 부분이죠. 이 부분까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10년 내에 1위로까지 등극한다 하는 계획과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가장 난적 중에 난적인 TSMC까지 넘본다는 거죠. 파운드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AI의 최고점에 있는 NPU,
신경망 처리 칩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삼성전자가 점용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계획과 포부를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전제했을 때 일단 3년 정도 앞을 보면 현재 EPS 3,300원 정도인데요. 주당 순이익입니다. 작년 실적 기준 EPS 3,300원이지만 3년 후가 되면 그중 지금의 한 3배 정도 되는 8,500원 내지 9,000원 정도 될 것이고, 또 현재 영업이익 규모는 아마 60조 넘어 70조 가까이 3년 후가 되면 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요. 10년 후까지 보게 되면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전 부분은 뭐 매물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석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삼성전자 EPS는 15,000원 내지 2만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나스닥은 이른바 가파, 구글과 애플, 또 페이스북, 아마존이 현재 이끌고 있죠. 미국은 가파가 이끌고 있지만 한국은 또 하나의 4차 산업혁명 핵심으로 삼성전자가 이끈다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이것을 보면 지금까지 삼성전자도 훌륭하지만 앞으로의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점령함으로써 전혀 다른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새로운 삼성전자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등극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해서 10년 후에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6만 원대지만 거기서 뭐 10만 원 정도가 아닌 1년 후, 2년 후 10만 원 정도가 아닌 20만 원 이상, 잘하면 3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정도의 시각을 갖고 삼성전자를 봐야 됩니다. 일단 내용은 그 정도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니까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2차전지 관련주들인데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배경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2차전지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전기차 내지 수소차와 관련된 정책 수혜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1차 배경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 외에도 지금 테슬라 효과가 상당히 크죠. 테슬라가 뭐 요새 미국 증시는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효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우리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것은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만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계획을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만약에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그에 따라 경기를 하고 있는 유럽의 자동차, BMW나 또는 벤츠나 또는 폭스바겐이나 이런 업체들이 시장을 잘못하면 다 뺏기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진출하는 데 앞서서 아마 선투자를 대규모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유럽 자동차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뭐 현재 삼성 SDI나 또는 현재 LG화학 같은 이런 종목들이 부각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있는 데다가 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중국 시장, 세계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지금 그동안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한국산에 대한 2차 보조금 지급은 거의 현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바뀐다는 것이죠. 한국산 2차 전지가 장착된 모델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그것도 내년이면 보조금 지급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그만큼 2차 전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규모의 경지에 달았다는 것이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현재 전기차 시장 그 자체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로까지 성숙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전기차 시장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업화될 수 있는 원전이 되고 있다.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태까지 이 중대형 2차 전지 쪽에서는 삼성 SDI나 LG화학이 수익을 못 냈던 것을 금년부터는 2차 전지 중대형 IT형 2차 전지가 아닌 중대형 2차 전지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뭐 이제 중소형주 포스코 케미칼도 일진 머티리얼스도 밸류가 상당히 높습니다. PBR이 상당히 높죠.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흐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종목도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추세적인 의미를 갖고 올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서 이건 이제 길게 보고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삼성 SD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를 먼저 보도록 하죠. 주사업은 있으던지 뭐 그 외에 뭐 소재 쪽도 하는데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실적은 어닝 쇼크였어요. 전체 매출도 18%, 영업이익은 30%나 격감하는 모양새가 나왔다는 건데요. 전방 산업이 휴대폰 산업이니까 그에 따른 부진 때문인 것이고요. 또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화재 대비 충당금 설정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나간 2019년 실적이 아니라 2020년도 실적이 현재 중요하다는 것이죠. ESS가 정상화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형 배터리 부분이 흑자 전환이 되고 간신히 흑자 전환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큰 폭으로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가 IT용 2차 전지도 좋아요. 갤럭시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테슬라 효과 때문에 덕을 볼 것이고요. 또 유럽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죠. SDI가. 정부 정책 효과도 큽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실적은 매출은 14조 원 이상,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이상, 그랬을 때 영업이익률은 7.8% 이상, 거의 8%가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2020년 실적은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당 순이익은 15,000원 정도 됩니다. 15,000원 이상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적정 PER은 다른 종목들은 뭐 20배, 30배, 40배씩 되는데 여기는 20배를 곱하면 30만 원인데 다른 종목과 같이 엮어서 평균에 같이 적용시키면 25배 이상을 곱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배를 적용하면 37만 5천원이 나오는데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바탕이 있는 종목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삼성 SDI를 틀어놓지도 않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삼성 SDI는 갑작스럽게 부각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른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 차트를 보고 차트를 먼저 켜놓고 그리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는 뭐 못지않게 탄력적으로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지금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이쪽 테마에 어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4만 원대 수직히 상승해서 불과 한 2주 사이에 5만 원까지 그냥 올라가는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집전체는 전기를 모으는 어떤 소재를 뜻하는 것이죠. 집전체용 일렉포일은 동박, 아주 얇은 구리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렉포일, 어, 이 재료는, 이 소재는 2차 전지 내지 PCB, 인쇄 회로 기판입니다. 여기 쓰인다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이 2차 전지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고객사, 주로 대기업들이에요. 일진 머티를 생산한 일렉포일을 대기업에서 받아주겠다는 것. 삼성 SDI, LG화학, 삼성전기 같은 데서 그 물량을 거의 뭐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공장까지 있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외형이 정체되어 있었던 건데 금년부터 외형이 크게 이제 확장이 돼서 그에 따른 외형 및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2019년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EPS는 1,100원인데 주가는 거의 5만 원이에요. 그러면 PER은 45배, PBR은 3.2배나 됩니다. 이게 현재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분위기가 좋고 또 전망이 밝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건데 적정 주가를 산정하기가 현재 실적 갖고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념으로 봤을 때는 금년 중에 6, 7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은 밸류 부담이 있는 것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SKC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밸류가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죠. 제가 차트를 약간 켜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SKC. 이게 SKC 주가 흐름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일렉포일이나 또는 포스코 케미컬이나 또는 삼성 SDI와는 좀 다른 상당히 완만한 그런 추세 상승 모양새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SKC는 원래는 2차 전지 소재주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국내 유일한
지금 PO, PG 생산업체였다는 것인데요. 현재 폴리에스테르 필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쪽 사업 부분은 현재 국내외 좀 업황이 썩 좋은 곳이 아니어서 약간 부진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국내 최대 동박업체 KCFT, 사실 세계 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체를 1조 1천억을 주고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업체는 영업이익 규모가 이미 1천억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업체를 이제 거의 인수하게 됐다는 것이, 이를 통해서 작년 6월부터 이제 추진했던 건데, 지금 현재 그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2차 전지 관련주 이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동박의 생산 캐파가 2만 톤이었다는 건데, 그것을 4만 톤으로 들어까지, 그것도 내년 초입니다. 3월 달까지 거의 2배 이상 확장한다는 것도 모멘텀이 돼요. 그리고 현재 영업이익 규모도 작년까지는 부진했던 건데 금년부터 가파르게 또 KCFT를 또 인수를 해서 그 실적까지 포함이 되니까 작년 동기 대비로 거의 70% 이상 좋아진다는 건데, 금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도 좋아진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데다가 현재 2020년 금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은 25배로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요. 더욱더 낮은 것은 PBR이 낮죠. PBR이 1.3배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3배 내지 5배인데 이 업체의 PBR은 1.3배입니다. 다만 기존 사업, 기존 화학사업부, 아까 얘기했던 POPG, 이런 부분과 폴리에스테르 필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현재 부진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전반적인 2차 전지 효과가 좀 반감되는 측면이 좀 있지만, 만약에 POP 부분과 폴리에스테르 이 필름, 기존 화학 부분이 중국 경기 회복 등 기타 외부 여건이 좋아지면 따라 좋아지면, 그럼 SKC가 또 달라지는 것이죠. 현재 기존 사업도 좋아지는데 2차 전지 성장 동력까지 장착돼 있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전환될 소지가 상당히 높죠. 현재 그런 분위기가 될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노려볼 만한데요.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아요. 이 종목은. 그런 걸 좀, 다만 단기 탄력성은 일진머티리얼스나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단기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그걸 감안한다면 안정성 측면에서 SKC가 훨씬 더 낫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을 보면 차트 모양이 어찌 보면 일진머티리얼스가 비슷하죠. 뇌화물 생석회를 원래 생산했던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신규 사업으로 전지형 국내 유일한 음극재 생산업체죠. 또 양극재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모멘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스코 자체에서도 그룹의 역량을 집중시켜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제 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형을 거의 뭐 극적으로 확장시키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확장 그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기존 생산 공장, 생산 캐파도 늘릴 뿐만 아니라 공장 자체를 늘리기도 해요. 그래서 능극재 2단계 공장을 현재 만들고 있고, 양극재도 현재 증설을 시킨다는 것이죠. 어, 그를 통해서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그런 업황 흐름에 지금 적응하고 있는, 오히려 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2019년도 실적 기준에서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EPS는 1,800원입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뭐 5만 5천 원, 5만 7천 원 그렇게 되니까 거의 30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30배. PER이 30배요. 상당히 높죠. PBR도 4배 이상 돼요. 꽤 높지요. 그렇지만 포스코라고 하는 안정적인 그룹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또 음극재 유일한 생산업체이며 그 외 다른 소재까지 진출을 해서 그와 관련된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포스코 케미칼도 결코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7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금년 내에 말이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각각 일진머티리얼스, SKC, 포스코 케미칼이 각각의 특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특장점에 맞춰서 그 중에 하나, 삼성 SDI도 있네요. 삼성 SDI 4개 중에 1개 종목, 2개 이상 가질 필요 전혀 없죠. 안정적인 것을 따진다고 한다면 삼성 SDI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좀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SAP 반도체 지금 뭐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요. 이 점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서 지금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조금 더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제가 좀 이왕 뭐 급등하는 종목이니까 소소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이 업체는 원래 상당히 어려웠던 회사 STS 반도체를 SFA라는 업체, 한글로 SAP입니다. 그걸 인수를 해서 이 업체가 그 업체로 피인수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 전에 STS 반도체를 있을 때는 경영이 방만했습니다. 근데 구조조정을 거쳐서 현재 돈이 되는 사업으로 압축을 하고 직원들을 많이 정리를 했죠. 그래서 다운사이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편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성장 동력까지 하나씩 둘씩 장착에 대해서 지금 실적 흐름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장기 성장 동력까지 장착이 돼서 모양새가 상당히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돼서 삼성전자의 관계사로서 어찌 보면 삼성전자의 히든카드 같은 존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히든카드라고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그중 패키징과 관련돼서 삼성전자 히든카드라고 한다면 주가가 여기에 머물겠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개념적 도식을 통해 현재 SPA 반도체 주가를 한번 가늠을 해볼 필요도 좀 있겠다 싶고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특히 사업 개편과 관련돼서 보면 법인별로 전문화시켰어요. 국내 부분, 중국 부분, 필리핀 부분. 국내 부분은 어드밴스드 제품, 모바일용 디램, 랜드에다가 또 미래 성장 동력 중에 아주 강력한 동력이죠. 칩과 기판을 연결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범핑이라고 합니다. 범핑. 상당히 어려운 공정입니다. 이 범핑 기술을 장착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패키징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국내 법인에서 그걸 담당을 하고 중국에서는 시스템 LSI 사업부를 담당하죠 해서 중국의 반도체 굵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죠. 필리핀은 현재 돌아가고 있는 필리핀 공장입니다. 이미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죠. 원가 경쟁력이 탁월하죠. 그래서 제1공장에서 삼성전자 향, 제2공장은 현재 삼성전자 외의 다른 업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본격 가동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공장은. 그리고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졌죠. 고객사가 원래 삼성전자에 너무 의존도가 컸던 건데 다른 업체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제품도 그 전에 특정 반도체에 한정됐던 건데 범용 쪽으로 비중이 확대됐습니다. 플래그십 어떤 특정 분야에 현재 너무 종속되어 있던 것을 떠나서 범용 반도체 칩으로 현재 확대가 돼서 그 부분과 관련된 위험률은 매우 낮아졌고 확장성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장기 성장 동력이 뭐 범핑에다가 4차 산업혁명 신분야, IoT, 자동차, 5G 이게 미래 성장 분야입니다. 이쪽으로 진출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비메모리 팹립스까지 고객수를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 실적도 상당히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2020년도 실적도 상당히 가파르게 그 성장세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매출은 6,500억, 작년 동기 대비 최소한 14%, 아마도 20%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영업이익도 28%. 영업이익률은 작년 기준 7.8%, 7.6%인데요. 금년은 아마 8.3%인데 내년 정도면 두 자릿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4,800원은 제가 지난 3개월 전에 제시했던 목표 가격이었습니다. 이미 넘었습니다. 5,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7,000원 봐야 될 것 같아요. 7,000원. 손절 기준까지 불필요하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 한 1년 후, 2년 후에 주가는 10,000원이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삼성전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히든카드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중 패키징 쪽으로 현재 그 의, 의탁한다고 할까요? 그쪽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주요 업체로 부각되는 투입 단계에 와 있는 아주 뛰어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가격에 쫓아가는 것은 다소 부담은 되긴 됩니다. 그런데 전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부분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 접근을 해야 이게 내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 바람에 또 오늘도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제가 계속해서 개선시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분위기에 맥을 짚고 그 맥에 걸맞는 포트폴리오와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잘 못할 경우에는 이 좋은 기회를 다 놓칩니다. 그런 점을 잘 꿰뚫면서 시작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